이렇게 기온도 오케이. 어머, 진짜로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레드 탐정 주서빈이라고 합니다. 더레드 탐정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험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건들을 마주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경악스러웠던 불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친구의 와이프. 그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결혼식 사회도 봐줬던 친구랑 이제 불륜이 났던 본인 와이프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집에서 같이 이제 술도 마시고 뭐 그런 자리를 많이 가졌었나 봐요. 그때 이제 다른 친구가 둘이 같이 방에서 자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친구한테 말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거라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의뢰인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친구한테 내가 정말 이거 되게 약간 미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털어놓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나도 사실 그런 걸 봤다. 그 남편분은 어떻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주고받았던 연락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여자가 이제 집을 나갔는데 나갔을 때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직장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거 때문보다 이제 외도 때문에 나간 게 맞지 않나. 남편분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놀라셨죠. 저희가 사진을 요청을 드리거든요. 아내분 사진, 그 친구분 사진. 근데 이제 친구분 사진을 의뢰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절친한 모습이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의 결과는 이제 잘 모르고 보통은 이제 상담을 카페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의뢰인분은 아이 때문에 제가 직접 집에 가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여러모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충격적이네요, 정말. 네. 그러면은 마주하셨던 사례들 중에 되게 관계성이 독특했다거나 특이한 것도 있었을까요? 그 공무원이었는데 신입 공무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잘해주던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되게 잘해주셨고 부부 동반으로 집에 초대도 받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 아들하고 이제 또 외도가 된 거예요. 에? 뭔 말이야? 그러니까 선임의 아들하고. 응. 그래서 그걸 남편이 알게 돼서 이제 의뢰를 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신입분은 결혼을 했었고 결혼을 한 상태고 부부 동반으로 또 초대까지 받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분 아드님하고 또 그러면 그 식사 자리 그 집에서 막 바람을 피고 그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밖에서 차 안에서 공사장 공터 밤에 공사하면은 그 뭐 인부들이라고 일하시는 분들 주차해놓고 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 옆에 그 공터에서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사장에서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검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차 안에서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저희가 체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데가 한적한 곳이잖아요. 밤에는 특히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붙어서 체증을 하긴 좀 어렵고 나중에 이제 모텔을 갔어요. 모텔 가기 전에 식당 앞에서 담배 피면서 또 스킨십을 하고 뽀뽀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 체증하고 모텔 드나드는 거 체증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완전 파국됐을 것 같은데 거기 부모님도 속이 뒤집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되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랑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은 다 알리고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결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가족 간의 불륜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제랑 불륜이 좀 많은 편이에요. 동생이랑 본인 남편이랑. 약간 처제랑은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가족이고 형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술자리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처음에는 둘이 만나도 이상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뭐 내 동생이랑 만날 수도 있지. 그리고 처음에는 내 동생한테 잘해주니까 고맙다가 이제 점점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럼 내 앞에서 막 스킨십을 하시거나 그런 분은 없으셨어요? 그런 걸로 눈치를 채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핸드폰 같은 걸 보고 연락한 걸 보고 눈치를 채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나면 만났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이상하다. 그냥 만나서 뭐 처제랑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만난 거를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둘이 이제 불륜이니까. 사실 막 저희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내 동생의 남편을 왜 건드려 내가. 근데 그런 경우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은 맡으셨던 것 중에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사례는 어떤 41세. 그분은 이제 그 승마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가르치는 제자.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던 친구고 그때 당시엔 대학생이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스포츠를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남녀 간에 숨이 차서 심장이 뛰는 거랑 떨려서 심장이 뛰는 거랑 잘 구분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건지 멋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60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멋있어 보이지? 본인이 보기에는 잘 하시고 뭐 하시니까 좀 그렇지 않았을까. 둘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추파를 던지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나이 많은 분이 먼저 그러지 않았을까. 어디서 발각을 하셨어요? 승마장에서? 승마장에서도 대기를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부터 지켜보고 이제 끝나고 나서 뭐 밥 먹고 모텔 가고 이런 장면을 체증을 하게 돼요. 승마장 안에서는 없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느낌이 오세요? 아 쟤네들은 불륜이다. 쟤네들은 진짜 커플이다. 이런 느낌이 좀 오세요? 100% 맞지는 않은데 보면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굳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도 되는데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눈치를 본다. 그러면 보자마자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봤던 상간녀나 상간남들의 반응이 너무 뻔뻔하다. 보통은 다 뻔뻔해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수습이 좀 되고 둘이 있을 때는 뭐 잘못했다고 할지언정 처음에 딱 발각이 됐을 때는 뻔뻔한 경우가 많아요.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당당하게 그냥 나서는 경우도 있고. 의뢰인분이 현장에 오셨어요. 둘이 같이 있는 그 여자 오피스텔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2층이었나 이제 그런 1층이 필로티고 의뢰인분이 오시니까 거기서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둘 다? 아니 그 남자만. 창문을 뛰어내려 버렸구나.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잡혔죠. 이게 와 있는데. 의미 없는 행동 하신 거죠. 머리채 짓들고 이제 가시는 네, 거예요? 네, 등짝 스매싱 당하시고. 상간녀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어요. 처음에 잡혔을 때는 유부남인지 몰랐다 그랬는데 두 번째 또 그 적발이 된 거죠. 그때는 이제 뭐 몰랐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미 안 상태에서 한 거니까. 그럼 한 번 잡힌 다음에 네, 또 다음에 한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소송하시는 분들은 막 3번씩도 하고 그러세요. 같은 상간녀한테. 그들한테는 사랑이니까 걸려도 헤어질 수 없어가지고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혼을 안 하고 할까요? 전 항상 되게 그런 특이한 게 남자들은 또 이혼은 또 잘 안 해요. 이게 뭔가 본인 가정이랑 밖에 나와서 하는 사랑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가정도 지키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이런. 그렇죠. 이제 뭔가 본인 이제 사회적 지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을 깰 수는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나와서는 그렇게 다른 사랑을 또 하고. 어지러운데요. 탐정이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복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꽤 많아요.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복수 같은 게 뭐 있으세요? 보통은 이제 많이 하시는 게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그 회사에 다 알려버리는. 가가지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내의 불륜이었거든요. 사내 불륜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불륜의 90%는 이제 사내에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누구랑 이제 막 그런 사이다 막 이렇게. 육성으로 그냥 뱉어버리신 거야? 완전 난장판 되겠네. 그렇죠. 둘 다 이제 못 다니죠, 회사. 막 약간 영화에서 보는 막 그런 사진물이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진까진 모르겠는데 이제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자보를 막 붙이겠다. 그 회사에다가 대자보 붙이신다고. 아,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사례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탐정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지 좀 궁금해요. 좀 아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기억에도 많이 남더라고요.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 의뢰인이셨는데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편분은 본인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면서 집에는 생활비도 잘 안 주고 아이도 잘 돌보지 않고 보통은 이제 모텔에서 하루 있다가 퇴실을 한단 말이에요. 퇴실을 안 하고 또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요. 집에도 막 안 들어가고 그냥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갈아입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상간녀가 그 남편이 뭐 코로나에 걸렸었나 외출을 못 하잖아요. 그때도 뭐 김치찜인가 뭐 그런 거를 막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있는 집으로. 그러니까 전혀 막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대놓고 무시하는. 김치찜은 대박이다. 머리채 잡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그 의뢰인 중에 오셔가지고 막 머리채 잡고 막 그러셨던 분도 계세요. 진짜요? 가끔 이제 의뢰인분들이 못 참고 현장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셔서 절대 몸에 터치를 하시거나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도 이제 워낙에 화가 나시니까 이제 막 머리채 잡고 발길질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은 게 저쪽에서 폭행으로 고소를 하니까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뢰인분들 웬만하면 안 오시는 게 제가 이제 증거 잡아드리면은 그냥 우아하게 소송을 하셔라. 이렇게 되면 괜히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하시면 더 속상하니까. 그러니까요. 죄는 걔네가 지었는데 내가 지금 잡혀게 생겼으니까. 그 머리채 잡으신 분은 어떤 사연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그냥 뻔한 그런 거였거든요. 등산에서 남편이 등산 갔다가 등산에서 만난 여자랑 불륜이었고 등산 끝나고 모텔 갔다가 나오는 거의 한 50, 60대 분들은 그런 코스가 많아요. 진짜 등산 동호회를 많이 이용하시나 봐요. 맞아요. 등산, 배드민턴 되게 많죠. 배드민턴에서도 해요? 네, 배드민턴이 혼복이라고 남녀가 같이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면은 밥도 먹게 되고 밥 먹다가 술 먹게 되고 술 먹다가 이제 모텔 가게 되고 이제 이런 코스로 또. 아니 근데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장에 샤워실이 있으니까 씻고 왔다고 해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등산을 갔다 왔는데 깨끗하게 오면 보통 의심을 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심하신 분은 양말 이렇게 신으면은 양말에 이 골 있잖아요. 그게 처음 신었던 거랑 두 번째 신으니까 골이 달라지잖아요.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걸로 눈치채신 분도 계세요. 어머, 진짜 그건 섬세하시다. 여자분들은 진짜 초기 과학이에요. 의뢰인분들이 다양하니까 어딜 가나 진상 손님은 존재하잖아요. 진상 의뢰인도 마주하신 적이 있으세요? 의처증, 의부증.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약간 정신병이기 때문에 이게 외도가 맞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닌 거를 이제 보여드려도 아니라고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럼 보통 어떻게 응대를 하세요? 이 의뢰인은 본인이 계속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해드리죠.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안심을 하시니까. 그러면 약간 그거는 뭔가 불륜의 증거를 잡기보다는 그냥 감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런 의처증, 의부증을 갖고 계신 의뢰인분들 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그냥 계속 의뢰를 하셔가지고 막 1년 넘게. 1년 넘게요? 처음에 아기가 그 갓난 아기였거든요. 나중엔 이제 막 아이의 성장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와이프를 계속 봐야 되니까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돌 지나고 막 걷고 저희가 키운 것도 아닌데. 와이프는 정체를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졸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은. 스팟들을 되게 자주 보실 것 같아요. 다양한 스팟, 뭐 모텔이 가장 많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좀 기괴했다 할 만한 불륜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공원이 여러 사람이 사실 다니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왜 공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모인 차들이 다 그런 차들인 거예요. 보니까 그런 차들인 거죠. 거기가 스팟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약간 불륜 커뮤니티가 따로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그런 만남이 좀 쉽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나서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럼 약간 거기 그런 오픈 채팅방에 뭐 땡땡 공원 네, 제가 들어가 봤더니 뭐 은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와이프 뭐 이런 단어를 뭐 쓰기 싫어가지고 뭐 하숙생 뭐 이런 단어 뭐 쓴다든지 마트 이제 MT 모텔 말하는 거고 뭐 그런 거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저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봤는데 막 뭐 인증도 하라고 하고 아이 돌 사진, 결혼 사진 이런 걸로 뭐 인증을 해라.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절차도. 그리고 챗도 하루에 막 몇백 개, 몇천 개씩 계속 올라오고. 캡처해뒀던 게 있는데 워낙에 이 파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냥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면은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술 친구 요렇게만 검색을 해도 네. 막 이렇게 많이 뜨거든요. 네. 약간 이런 거. 하트 많은 들어가면은 거. 다른 거. 네, 카카오톡. 네. 이렇게. 잠시만요. 기온도 오케이. 어머,
진짜로 있구나. 네. 환영해 주시네요. 이게 기온방인 거거든요. 네. 이제 들어갈 거야. 사실 한 명하고만 바람을 피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보셨던 사례 중에 최다 불륜 사례? 4명 만나신 분 봤어요. 그분 좀 재력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집 얻어놓고 메인 하나 있고 계속 여자 돌려가면서 만나시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른 4명의 여자들 중에서도 또 메인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한테는 집도 얻어주고 차도 사주고 그 외에 또 만나고 있는 여성들이 또 있고. 그러면 이걸 본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 명 만나는 것도. 증거가 필요하니까 이제 의뢰를 하시게 돼요. 나머지 여성 4분은 모르신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서로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을까. 그 한 명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은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공원 주차장 들어오는 차들은 많은데 산책을 하러 내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그들의 매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차 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는 안 돼요. 또 몇 칸 띄어서 돼요. 또 얘가 이렇게 후진 주차했으면 얘네는 이제 전면으로 하고. 근데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해주는 데가. 네, 저희는 안 하는데 저희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곳이고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저도 궁금하니까 선생님 거기는 어떻게 해준다고 하나요? 그러면은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불륜 증거 수집하고 있는 UI 탐정 우민호라고 합니다. 이제 1부에서도 불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이다가 있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 외도나 불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사이다 썰이 있을까요? 다수의 여성을 만나는 분이 있었어요. 바람을 한 명과 피는 게 아닌 여러 명. 한 번 나가면 며칠씩 뭐 한 보름씩 안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신 영감님이셨어요. 나이가 많으셨는데 이분은 결과적으로 다 드러난 건 5명. 5명과 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뢰인이 이 5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불러가지고 재밌었죠. 그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커피숍에 다 부른 거예요? 저희는 저쪽에서 모른 체하고 차 마시고 있고 완전 꿀잼. 뭐라고 하셨어요? 영감님 오셔서? 두들겨 맞았죠. 뭐 거기서 멀리서 이렇게 뭐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망가는데 잡혀 끌고 와서 또 맞고. 아, 그 여자분들은 다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본 부인도 있고 그 5분 중에 4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4분이 오셔서 그 의뢰인까지 5명. 거기서 이제 개망신 한번 주고 또 소송 걸고. 이혼은 결국 하시고. 꿀잼. 아까 이제 5명 말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이상도 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동시에 불륜을? 그 이상을 만난 건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약간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눠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맞아요. 월화수목금 나눠서 만나요. 너무 들키기가 더 쉽지 않나요? 여러 명을 만나면? 어차피 집엔 안 들어가니까요. 한 달에 들어와 봐야 뭐 한 2-3번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오랫동안 나가 있다 이러니까 짐도 항상 그 있고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다 빨래도 해주고 하니까 왕이네요, 왕. 좀 약간 기괴했다 할 만한 장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밝은 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막 좀 이렇게 북적북적한데. 네. 약간 어떤 곳이 있었을까요? 뭐 야외라고 한다 하면 공원 주차장 들어오는 차들은 많은데 산책을 하러 내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그들의 매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차 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는 안 돼요. 또 몇 칸 띄어서 되고 또 얘가 이렇게 후진 주차했으면 얘네는 이제 전면으로 하고. 저는 이제 거기를 이제 대상자를 따라서 쫓아갔는데 그런 룰을 모르고 바로 옆에 이제 차를 댔는데 옆에서 후다다닥 이렇게 막 실루엣들이 뭐 어머 씨 약간 이런. 그 약간 뭐 옥상이나 이런 데서 발견하신 적도 있으세요? 얼마 전에 회사 비상구에서 만남을 갔던 커플이 있었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가 벌어졌다는 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에. 나 지금 가는 중. 빨리 와. 자기 뭐 여보 막 하다가 뭐 한 10분? 5분 10분 정도 텀 두고 너무 좋았어. 뭐 달콤했어. 막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대화 내용에. 웬일이야. 비상구에서도. 신발 신으면 이렇게 신발 소리가 들리잖아요. 비상구 문 닫히는 소리 들리고. 양말 신고 한번 쭉 올라가 보세요. 사람 분명히 있을걸요. 여기도 있을걸요.
외도 상대들이 이렇게 엽기적이었거나 좀 충격적이었던 외도 상대를 뭐 탑 3 정도만 한번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기억나는 거는 동호회, 어떤 동호였어요 이번에? 배드민턴 동호회. 네, 배드민턴 동호회였는데 좀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그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거의 살다시피 남자랑 어디 동호회장에서요? 아니요, 그 남자의 집에서 살다시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비우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물론 증거는 다 수집을 했고 뭐 아무래도 가장 충격적인 거는 가족이겠죠. 네, 가족. 그 최근에도 전화가 왔던 것 중에 본인, 그러니까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본인 여동생과 자기 남편이랑 외도 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곧 사건을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대요? 언니는? 동생이 남편이랑 그런 남편이 그러니까 재혼이에요. 그러니까 본 남편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본 남편도 동생 때문에 갈라서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갈라섰는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전 남편도 약간 억울하게 당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와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닌 이 내 동생의 어떠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아 그분들도 점을 봤구나. 점을 봤는데 뭐가 되게 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뭐 도화살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도 술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 동생이. 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만남 같은 게 보인다. 핸드폰도 번호는 내가 아는 번호인데 이름이 다르게 돼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족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 내 아이의 선생님 근데 아이의 선생님이랑은 어떻게 애들 학교 끝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만나는데 저도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이렇게 되나? 그니까요. 근데 되더라고요. 물론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어쨌든 이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들을 다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되게 다양하신 분들 많죠. 선생님도 있고 종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스님도 있는데 스님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굉장히 부자시더라고요. 하고 다니는 게 절에서나 스님이 이제 나오니까 그분은 누가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 스님들도 결혼을 할 수 있는 파가 있고 못하는 파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파. 그럼 그분의 본처분이 본처분이. 내연녀는 어떤 관계셨던 거예요? 다양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여러 명이셨어요, 그분도? 그분도 이제 그러니까 깊은 관계라기보다는 술집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을 밖에서 따로 만나고 뭐 용돈 쥐어가면서 결국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직업으로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의사, 간호사 뭐. 판검사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진짜? 네. 검사한테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검사를 쫓았죠. 물론 올바르게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시겠지만 맞아요. 개 중에 그럼요. 언제나 이제 돌연변이들은 존재하니까요. 있어요. 그분은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지 본인 상간녀를 집을 하나 얻어줬어요. 강남에 어우, 오피스텔. 오호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검거는 어쨌든 했죠. 하셨네요. 거기는 왜냐면 어쨌든 상대가 직책이 있다 보니 거기는 의뢰인 직접 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마무리를 시켰죠. 직접 검거로. 현장 검거로 마무리. 웬일이야. 진짜 다양하네요, 직업군. 다양하죠. 그냥 모든 직업군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그럼요. 있겠어요. 네. 스님이 진짜 충격적인데요, 근데 스님인데 돌을 닦는 스님인데 딴 걸 닦고 있었죠. 그러네요. 다른 걸 닦아버렸어. 이게 진상도 있을 것 같아요. 의뢰인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진상 손님은 어떤 분이 있으셨어요? 이것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진상으로 표현을 해야겠지만 되게 많은 것 중에 또 지금 당장에 기억나는 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뭐 이래저래 해서 근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술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술은 먹었는데 또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발음이 꼬인 게 아니고 앞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아니 슬리퍼가 빨간색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냐, 원하시는 게 뭐냐. 아니 탐정이 그것도 몰라요? 그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얘기를 해도 모르는 판국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제가 이해를 할까 말까인데 좀 상세하게 차분하게 진정을 하시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어머머머,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을 한번 찾아가 볼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통화하다 이제 끊었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마무리인데, 일단 그렇게 한번 전화 받고 나면 기가 빨려가지고 예, 다시 정신 차리고 전화 오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땐 술 먹고 꼬장을 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바람을 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건 또. 그럼 뭐야? 누구를 의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꾸 물었죠.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선생님? 맞춰봐요, 제발. 힌트라도 줘야 되는데 힌트가 없어요. 그냥 맞춰야 돼요.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꼭 약간 좀 문제가 될 만한 전화들은 밤에 와요, 새벽에. 꺼놔야 되겠는데요, 핸드폰. 근데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끌 수는 없고, 사람도 죽여줍니까? 막 목소리도 이래요. 진짜 비슷해요. 그럼 저 자다 받았잖아요. 아니요 하고 그냥 끊죠. 뭐 얼마를 줄진 모르겠는데, 저도 제 자식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을 죽여달라는 의뢰가 꽤 많나 봐요. 생각보다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청부살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거에 사실 지금이야 탐정업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자도 그렇게 내고 있지만, 과거에는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을 때, 그때는 뭐 심부름센터, 흥신소 뭐 이런 것들로 불려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만 해도 그 일을 하던 분들이 다 이제 살색보다는 다른 이런 그림들이 많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돈 받고 뭐 누구 때려줘 그럼 때려주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러진 않지만, 과거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해주는 데가. 네, 저희는 안 하는데, 저희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곳이고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저도 궁금하니까, 선생님 거기는 어떻게 해준다고 하나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왼발을 다치게 하면 얼마, 뭐 손을 다치게 하면 얼마, 뭐 이렇게 병원 어느 정도 신세를 지게 해주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죽이는 건 아닌데 그 사건을 꾸며서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 직접 가서 막 패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필연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다든가, 그래서 고의로 뭐 발을 밟는다든가. 예. 근데 괜찮아요 하면서 오토바이를 쓰러뜨리면서 손까지 다치게 하고 막. 물론 상상이고요. 네. 너무 지금 진지하셔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들었다. 네. 그런 게 있다더라. 네. 그러면 약간 여러 의뢰들을 받으시잖아요. 되게 난처했던 의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깊은 걸 원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들이 뭐 이 숙박업소를 갔는데 그 혹시 창문으로 좀 찍어줄 수 없겠냐. 숙박업소 창문으로. 네, 올라가서 해달라 막 쫄르는 거죠. 저희가 뭐 공권력이 있어서 문을 따고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공권력이 없기에. 불륜을 하는데 약간 그들만 사용하는 은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륜하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은어? 거의 다 자기네들이 만들죠. 애칭이든 성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든 어디서 만나자 하는 그런 단어들이든 그런 걸 다 만들죠. 되게 다양해요, 그런 것도. 그러면은 약간 탐정님들끼리 쓰는 은어도 따로 있나요? 저희 이제 친한 탐정분들도 몇 분 계신데, 일단 의뢰인은 저희끼리 표현을 할 때는 알파벳 C, 왜요?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C의 배우자, 네. T1, 왜요? 타겟 1. 그리고 이제 이 T1의 상대방이 나타났다. 얘는 T2. 타겟2예요? 네. 제가 3였나 4였나 막 이렇게 보고. 그럼 반대로 되게 고구마처럼 답답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답답한 거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서는 제 지휘 하에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순간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를 해야 되는데, 간혹 본인이 지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로든 현장에 와서든, 자 보세요, 이쪽에서 한 명 대기하고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면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작전 장교처럼 뭐 그러시는 분들도, 선생님 그 현장에서는 아직 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해결이 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맡겨주셨으니 믿고 맡겨라. 네.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면 되니
일을 하시다 보면 네. 이제 뭐 스트레스 받는 순간도 물론 있겠지만 또 되게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뭐 그냥 문득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막 장문의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 기프티콘이라고 하나요? 뭐 그냥 아무 날도 아니에요. 날 추운데 오늘 추운데 뭐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뭐 억울한 게 다 풀렸고 그 정말 진심을 담아서 보내주시는 그 문자들 예. 마음이 너무 고맙죠 그냥 예. 그렇게 생각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러면은 약간 그렇게 다른 업체에 조금 생채기를 갖고 나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어쨌든 해결을 많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되게 뭔가 좀 기억에 남은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일을 현장을 들어가기로 계약을 했고 들어간 첫날 도착하자마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 투입을 하기로 서로가 약속이 돼 있잖아요. 네. 투입하기로 된 시간에 투입을 해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이렇게 현장에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새 현장에 들어오면 뭐 출입구는 어딘지 주차장은 어디로 나가는지 뭐 등등등등 이런 기초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는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거기서부터 놀라는 거예요. 원래 일을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뭐 실수를 했나? 예, 저희 원래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2개 업체한테 의뢰를 해보고 이제 저한테 3번째로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로가 믿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저희는 이제 설명보다는 사진과 영상을 위주로 보내드리죠. 뭐 차에 탔으면 탔다, 이동을 한다, 어느 방향이다, 막 계속 사진 찍어서 전송 계속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놀래죠. 물론 저보다 더 일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보니 이렇게 뭐 사진과 영상을 처음 받아본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내드릴 거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탐정님 생각하시는 최고의 복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사는 거? 뭐 내 남편과 만나는 여자의 회사에 알리겠다. 내가 뭔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뭘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1인 시위라든가 아니면 뭐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가 뭐 회사 앞에서 플랜카드를 건다든가 그런 게 과연 복수가 될까 싶어요. 그쪽에 몰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돼서 잘 사는 거, 아이랑 산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게 최고의 복수 아닐까요? 지하철을 딱 탔는데 뭐 혼자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릴 때 따라서 내리면 되는 어느 순간 봤는데 아까 봤던 그 남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소개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레드 탐정 주서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더레드 탐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부의 첫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기억에 남는 엽기적이었거나 아니면 충격적이었던 외도상대 탑3를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탑3부터 한번 공개해 주시겠어요? 되게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남자분이셨고 그 대상자분이 여자분이셨는데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 앞에서부터 대기를 하면서 지켜보는데 이렇게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냥 미용실이니까 뭐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손님들 드나들고 그냥 동네 미용실이고 특이한 게 없어가지고 의뢰인이 잘못 생각하신 건가? 아니면 뭐 끝나고 만나려나?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 손님이 이제 파마를 하러 오신 손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미용실이 1인 미용실이라 작은 미용실이었거든요. 그 남자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보통 손님이 서 있으면은 거기 지나가려고 할 때 좁으니까 뭐 잠시만요 뭐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느낌이 조금 그냥 쎄하더라고. 뭐 다른 뭐 손을 잡고 뭐 다른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잠깐 찰나 지나가는 그 느낌이 쎄해가지고 그 남자분을 일단 따라갔어요. 손님이 나와서 갈 때. 그랬더니 뭐 그냥 동네 아파트로 들어가고 들어간 집 앞에 그 현관문 앞에 우산들이 막 꽂혀 있는데 애기들 우산이 막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민했나? 잘못 생각했나? 하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가더라고요. 또 이제 미행을 했죠. 따라갔죠. 지하철을 혼자 타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나 보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 하고 저도 이제 집에 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하철을 딱 탔는데 뭐 혼자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릴 때 따라서 내리면 되는 어느 순간 봤는데 아까 봤던 그 남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그거를 시간이랑 다 해서 만난 거예요. 거기 지하철 칸 안에서. 몇 다시 몇에서 몇 시? 탈 거니까 그거 타라 해가지고 둘이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 이제 번화가에 가가지고 내려서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고 이제 모텔 가더라고요. 저희끼리 무슨 영화 찍냐고 막 그냥 만나서 가면 되지. 그 의뢰인분 막 오셔가지고 때리고 막 난리 났었어요. 처음에는 그 상간남도 안 지고 막 같이 싸우고 때리더라고요. 안경 날라가고 뭐 잘못했다 미안하다가 아니고 그냥 같이 싸우더라고요. 상황 파악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따라갔어가지고 이 사람 가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집도 다 알잖아요. 그 남자도 가정이 있는 남자였어요? 네, 그 문 앞에 우산꽂이에 애기들 우산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로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추정을 했고 이제 나중에 그 의뢰인이 너네 집도 다 알고 너 가정 있는 네 마누라한테 다 얘기할 거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난장은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네, 모텔로 온 거예요, 의뢰인이. 근데 이게 나중에 안 건데 저희도 현장에 있으니까 바람은 이 의뢰인이 먼저 폈더라고요. 아내분이 막 뭐 바람은 네가 먼저 폈잖아 막 이렇게 막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맞바람을 핀 거죠, 아내가. 탑2 이 지하철 하니까 이제 되게 경계가 심했던 커플이 있었어요. 불륜 커플이. 경계가 심한데 의뢰인분은 남자분이었고 이제 대상자분이 여자분 아내분이었는데 가정주부였어요. 그분은 봤을 때 뭐 특이 사항이 없었는데 이제 뭐 예전에 뭐 장례식장에 갔을 때 남자친구를 나중에 이제 만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그 상간남이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눈치를 일단 많이 보고 지하철을 탈 때도 만났잖아요. 지하철 어디 플랫폼에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뭐 손도 잡고 뭐 다 해요. 그 안에서도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근데 탈 때는 문이 여러 개잖아요. 지하철이 따로 타요. 이렇게 대기는 같이 하면서 탈 때는 또 따로 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름 자기네들이 이게 뭐 조심한다고 하는 방법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따로 타고 그러다 또 그 안에 다시 만나요. 문만 또 따로 타고 내릴 때도 따로 내려요. 따로 내렸다가 다시 만나고 길거리를 다니고 할 땐 또 손도 잡고 이렇게 해요. 막 어깨동무도 하고 같이 다니고 스킨십을 해요. 그랬다가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양쪽으로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라고? 했는데 헤어졌다가 다른 장소에서 다시 만나요. 식당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경계를 해서 피하는 거예요. 막 만나서 반갑다고 뽀뽀뽀 하고 다시 헤어져서 만나고 또 내릴 때 또 따로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이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은 이 남자의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주소 중에 2가지를 알아야지 소송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위행을 해서 그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데 경계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많이 애를 먹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이제 진행하셨죠. 와이프가 장례식장을 갔다 온 이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 내역이랑 블랙박스를 다 이미 확인을 다 하신 상태셨는데 정확한 소송을 할 만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의뢰를 하신 거였는데 너무 경계가 심해가지고 블랙박스나 여기에 녹음이 된 거예요, 음성들이? 그 영상이 남자 그 차에서 남자를 내려주고 타고 하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유부녀가 남자를 태우고 내리고 했다는 자체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그게 있었던 거죠. 이거는 좀 약간 좀 무서운데 약간 앞에 말한 거랑 약간 이제 스토리는 비슷한데 이분은 의뢰인이 의뢰를 할 때부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본인이 먼저 이제 외도를 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안 한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나가서 이제 외도를 한다. 살면서 처음으로 결혼 전에도 일을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처음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직장 상사랑 외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직장 상사 집에 가가지고 퇴근을 그 집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해서 먹고 남편이 먼저 외도를 했으니까 여자도 약간 무대뽀식인 거죠. 다음날 입을 옷을 세팅을 미리 해놓는데요. 근데 거기에 속옷까지 세팅을 해놓는데 레이스 달린 티팬티 세트로 위아래 세트로. 아내분이 좀 비주얼이 되게 좀 좋으신 편이었어요. 예쁘셨어요. 상간남은 너무 아니었거든요. 머리가 기두컷이라고 아세요? 막 그렇게 막 하고 다녀가지고 진짜 저희가 그 불륜 커플 보면서 이거는 진짜 남편 잘못일 수도 있겠다. 오죽하면은.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그냥 평범한 그냥 불륜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간자 소송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간자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이름이랑 주소랑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전화번호를 차 앞에 전화번호 두잖아요. 이제 이름은 안 써놓으니까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면은 카톡에 이제 이름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카톡에다 저장을 해요. 그래서 카톡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그냥 우연히 그 카톡을 봤는데 그 상간자 분이 X를 하셨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증거 수집해서 전달한 이후에요. 네,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분 X를 하셨더라고요. 불륜 자체에 사이다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사이다 썰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분이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착수를 했는데 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아이가 이제 7살이었나?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와이프가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아이를 놓고. 처음에는 그냥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경찰에도 막 신고를 하고 했는데 경찰이 성인이라고 막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하다 저희한테까지 이제 연락이 오게 된 거고 그 당시에는 사실 외도라고 100% 확실하진 않았는데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막상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외도가 맞았고 딸은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아이는 막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막 그런다는데 나와서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린 거예요. 증거를 해가지고 드렸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는데 그쪽 남자 쪽에서 몰랐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그렇게 막 했나 봐요. 남자도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분이랑 우리 의뢰인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하니까 자료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빼박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몰랐다 아니다 하는 건 뭐 전혀 먹히지도 않았고 많이 받으셨죠. 이 자료를. 그래서 보통은 전달해주고 나면은 의뢰인들 입장에선 사실 제가 증거를 처음에 잡아서 줬을 때는 고맙지만 계속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아닐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안 좋았던 기억이니까. 그런데 이 의뢰인분은 명절 때마다도 계속 연락 주시고 소송 진행 상황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판결 나왔다 또 다 보내주시고 계속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 일할 때 중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제 밥도 못 먹고 이제 대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기를 했는데도 첫날 이제 의뢰인한테 뭐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기를 했는데 안 나온다 그랬더니 이제 의뢰인분께서 고생 많으셨고 이제 일찍 들어가서 쉬시라고 또 내일 또 하시려면 피곤하셨을 텐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철수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가는 길에서 그 사람들 만난 거예요. 딱 쫓아가려고 한 게 아닌데.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문 앞에서 대기를 할 때는 안 나오더니 그 길에서 딱 만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일이 끝났으니까 뭐 그냥 밥을 먹으러 가도 되는데 이 의뢰인분께서 막 그렇게 저희 챙겨주시고 커피도 막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따라가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이제 했죠. 그것도 마침 저희가 어떤 식당을 먼저 갔는데 거기가 약간 인기가 많은 곳인지 웨이팅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먹으려던 식당에서 못 먹고 다른 식당을 알아보러 가는 중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그냥 들어가서 먹었으면 못 잡았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잡힐 놈들은 잡힌다. 맞아, 정말 일하다 보면은 마주치려고 한 게 아닌데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막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은 그 사이에 나온 사람들 꼭 있고. 징크스. 외도 상대 중에 동성이랑 그 외도하셨던 의심되는 사례가 있긴 해요. 근데 사실 동성은 이게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도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남자들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되면은 막 한 명이 막 끌고 가갖고 자고 뭐 아침에 해장하고 헤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막 키스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동성은 사실 좀 그게 밝히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뢰도 사실 좀 종종 들어오고 저희가 들어갔던 사건 중에서도 좀 약간 의심이 되긴 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딱 밝혀낸 건 아직 없었어요.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장난일 수도 있는데 허리도 감싸고 막 이렇게 좀 스킨십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남자들도 친하면 그럴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있는 그대로 찍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뭐 판단은 의뢰인께서 하셔야죠. 밖에서 보이는 건 이제 그게 다였고 뭐 그게 다였고 당구를 좋아하셔가지고 당구를 4시간을 치시더라고요. 같이 가셔가지고 둘이서만. 둘이서만 약간 계속 붙어있고 스킨십도 많고 밥도 같이 먹고 막 하는데 탁 뭐는 없었던. 차에도 같이 막 있긴 했어요. 근데 뭐 이야기를 한 건지 뭐 뭘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그럼 빈번하게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조기 축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무조건 만나고 중간에도 또 친구 만나러 나갔다 뭐 해가지고 또 당구장에 4시간씩 있고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뭐 친하면 스킨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스킨십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좀 이렇게 좀 많이 했어요, 스킨십을. 근데 원래 좀 성격이 그러신 건지 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 동문회나 동창회에서도 불륜이 꽤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던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좀 그 비슷한 케이스였고 그 장례식장에서 만나긴 했으나 이제 동문이었고 동창회에서 이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 남자들이 20대나 막 그럴 때는 외모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막 몸매도 많이 보고 외적인 거를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랑 대화가 통하고 그런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저희 의뢰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보다 상간녀가 뭐 외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걸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외모만을 봤다면 더 예쁜 여자 아니면은 뭐 술집 여자들을 만나야 맞는데 의뢰인보다 훨씬 막 더 뚱뚱한 아줌마 막 빠머리 이렇게 막 할머니처럼 그런 아줌마 만나니까 근데 둘이 동창이었어요. 초등학교 동창.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둘이 옛날에 같이 공유할 추억도 있고 대화가 통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근데 딱 봤을 때 그냥 동네 호프집에 앉아가지고 생맥 한잔 하는데 그냥 느낌이 그냥 정말 오래된 부부 절친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친구인가?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는 모텔을 결국 가시더라고요. 불륜 모임이나 불륜 카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이 아닌 실제로 대면에서 하는 것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앱, 어플 통해서 만나시는 분 계셨어요. 불륜 어플이 있는 거예요? 유부녀, 유부남들이 들어가 있는데 원나잇 하는 그런. 그래서 이분은 좀 힘들었던 게 보통은 이제 상간자를 특정을 하고 상간자의 정보를 해서 상간자 소송을 하는데 이분은 계속 그 어플 통해서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니까 한 번 그냥 만나고 딱 하고 한 번 만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끝. 한 번씩만 만나고 나면 저희가 하루에 모든 걸 다 이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증거도 체증하고 이 정보까지 다 하기가 최소한 저희가 3일은 이제 잡는데 이분은 계속 다른 사람 만나니까 아예 만남 자체를 만나서 모텔 가는 게 아니고 모텔에서 만나고 따로 나오고 막 이래 버리니까 좀 특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분이 그거를 봤어요. 어플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봤고 운동을 간다고 나간대요. 근데 운동을 갔다 오면은 이제 운동복 그 빨래가 빨래통에 있으니까 진짜 운동 갔다 온 날은 그걸 보면 안 돼요. 빨래통을 보면. 근데 운동 갔다 왔다고 했는데 빨래통에 운동복이 없다. 그럼 이제 그러 온 날인 거예요. 그러면 탐정 일을 하시면서 받았던 여러 의뢰 중에 좀 가장 난처했다 할 만한 의뢰는 어떤 게 있으셨어요? 딥하게 들어가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좀 난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증거 체증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지만 딥하게 어디 들어간다고 또 어디 쫄쫄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주 마주치면 저희가 결정적인 순간에 노출을 못해요. 왜냐면 아까 식당에서 만났는데 또 보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또 보네? 모텔에서 또 보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조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체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없는 사람 계속 뭐 어디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스크린 골프가 방마다 이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 일행이 몇 명인지 뭐 그런 거를 봐달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딥하게 계속 들어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난처한 부분이 많죠. 숙박업소나 그런 데가 아닌 다른 장소는 사실 뭐 남녀가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의뢰인은 막 모든 게 다 궁금하다 보니까 남자 몇 명이 있고 여자 몇 명이 있는지 막 그런 거 일일이 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힘든 부분도 분명 있지만 또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탐정님께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의뢰인한테 이제 증거 전달을 해주고 보통은 연락이 안 되지만 소송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공유해 주시고 명절 때마다 또 인사도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도 주시고 본인 잘 살고 있다고 덕분에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아이랑 그런 이야기 전해 들으면은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집에 후다닥 들어왔는데 딸 방에서 남편이랑 홀딱 벗고 같이 있었다.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결혼하고 나면 현실이다 보니 연애할 때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한테 지치고 이 도련님한테 눈길이 돌아가가지고 형의 와이프가 남동생한테 이분들은 적발이 되고 나서 둘이서 짐 싸서 나갔어.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야, 운 좋게 피해간 거라고. 내가 정을 봤는데, 그리고 여자가 노란 옷을 입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노란 옷만 봐라. 자기소개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외도 불륜 증거 수집하고 있는 7년차 탐정, UI 탐정 우민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 잡으시니까 마주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들었던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불륜을 발각을 어쨌든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불륜을 발각하는 게 되게 뭐 충격적이었다던가 기억에 남는 발각 사례가 있을까요? 숙박업소나 상대방 집이나 아니면 둘만의 어떠한 아지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이제 사람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차에서 은밀한 그런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숙박업소를 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텐데 꼭 차에서만 그런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아예 막 비중이 너무 없진 않고 차에서만 그런 만남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을 들어갔는데 의뢰인이 차량을 같이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 차량을 타고 나가서 남자를 태워서 이제 항상 으슥한 곳으로 가요. 뭐 공원 주차장이나 뭐 묘지 쪽이나 뭐 되게 좀 어두운데 사람 안 오는 그런 곳으로. 묘지에도 가는 거예요? 예. 묘지에는 밤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그 포인트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이제 그 현장은 의뢰인이 무조건 현장을 오고 싶다, 내가 마무리를 짓고 싶다 이 현장에서. 근데 마침 묘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포지션마다 대기를 하고 있고, 그날은 이제 묘지로 와가지고 의뢰인을 그쪽으로 불렀는데, 이제 카메라를 켜고 보조키로 문을 연 거죠. 너무 적나라하게 찍혔는데, 사실 굳이 궁금하진 않았는데 그걸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 정도면은 괜찮을까요? 해서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묘지에서 문을 열었는데 상간남이랑 아내가 네, 홀딱 벗고 아내의 반응은 어땠어요? 뭐 말도 못하죠. 소리만 지르고 있죠. 꽥꽥 소리만 지르고 있죠. 그 부부 관계는 오래된 부부셨어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어머, 상간남은 그냥 유부남은 아니었고. 유부남이었는데 운동하다 만난 사람이에요. 헬스장에서. 어디든지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등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뭐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데가 많다, 조심해라.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고 그냥 남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직장이든 동호회든 채팅이든 어디라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소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 있는 쪽,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이런 데 근처에 가면 꼭 맛집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또 되게 많고. 그러면 약간 그런 식당이나 그런 데를 딱 가면 그냥 직감적으로 저기는 불륜 커플이다 이런 게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으세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티가 나게끔 행동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약간 교외로 나온 거기 때문에 평소 동네에서나 이제 거주지 근처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나오면 하기에 뭐 이렇게 스킨십인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될지 뭐 바지 속으로 쑥 손이 들어갔다 나온다든가. 대박이다. 뭐 그런 경우들.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건 제가 그 전화 상담까지만 하고 현장은 아직 메이드가 안 돼서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인데, 전화 통화를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자기 남편과 자기 딸이 관계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진짜 하염없이 계속 울고만 계시더라고요. 집에 후다닥 들어왔는데 딸 방에서 남편이랑 홀딱 벗고 같이 있었다.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딸이 엄마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순간에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아빠와 나의 관계는 틀어지지 않을 텐데 엄마 잘못이다. 이렇게 뭔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는 보여지기가 어려운 거죠. 내 아내의 엄마, 그러니까 장모님과의 그런 관계도 있었어요. 지켜보다 보니까 자기 이제 본가를 간 거죠. 처갓집을. 그래서 처갓집이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같이 나왔는데 차림새가 너무나 의심을 살 만한, 너무나 꾸민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 역시나 그런 불건전한 관계. 사실 사위가 장모님 모시고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고 쇼핑도 하고 얼마나 예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물가 쪽으로 가더니 맛집에서 밥 먹고. 따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내 가장 믿는 남편이랑 우리 엄마랑 그런다고 치면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시청하시는 분들 반응이 아 저거 뻥이다 뭐 저런 게 어딨냐 하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죠. 대개는 남과 남이 만나가지고 외도를 하고 불륜을 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 예.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형이 있는데 형수와 뭐 저와 뭐 제 여자친구랑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울려 놀다가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경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결혼하고 나면 현실이다 보니 연애할 때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한테 지치고 이 도련님한테 눈길이 돌아가가지고 형의 와이프가 남동생한테 이분들은 적발이 되고 나서 둘이서 짐 싸서 나갔어. 이혼을 한 다음에? 아니요 그냥. 어머,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소송이야 제기를 물론 했고 네, 그 이후에는 뭐 딱히 연락이 안 와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막 꼬치꼬치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연락이 주시면 감사한 건데 뭐 간혹 그냥 안부 정도나 드리는데 목소리가 밝지가 않으시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그 남동생의 와이프도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외도를? 어느 정도 티가 났겠죠. 근데 이제 확실한 무언가가 없으니까 되게 의뢰인분들이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의심이스러웠을 때 사실 부부라는 게 사소한 것부터 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뭐 같이 이렇게 생각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심스러웠을 때 당신 요즘에 뭐 좀 이상해? 뭐 옷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뭐 주머니에서 뭐 이상해? 이렇게 하면 솔직하게 맞아 나 사실 요즘에 내가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바람을 조금 폈어 이제 안 그럴게 하는 경우보다는 꽁꽁 숨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만큼은 뭐 여보 뭐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아 막 이렇게 물을 때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뭔가 의심스러울 때는 조금 침착하게 굳이 묻지 않고 조금 더 알아보는 게 나은 방법이지 않나. 너무 꽁꽁 숨어버리면 사실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해도 현장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요. 약간 진짜 힘들었던 적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적발이 되신 분들은 거의 이제 전문가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남편이나 뭐 아내한테 배우자한테 한 3번 정도 이렇게 적발, 한 2번, 3번 정도 적발 되신 분들은 뭐 일단 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차로 5분이면 갈 거리를 한 15분에 걸쳐서 간다든가 같은 곳을 계속 돈다든가 아니면 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 2번, 3번을 갈아타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 막 체크를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원래 같으면 정말로 운 좋게 빨리 나오는 경우는 한 30분 만에 끝나기도 해요. 현장이. 뭐 며칠을 계약을 했던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1 사건만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을 다 펼쳐놓고 직원들 막 다 채용해가지고 막 돈 벌어와라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하루에 한 사건을 들어가는데 30분 만에 끝난 경우.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호텔 예약이 내역이 있었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장소를 가보니까 남편이 누군가를 만났고 정확하게 호텔을 들어갔고 이제 끝. 빨리 끝나는 경우는 이렇게 빨리도 끝나는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길어질 경우가 생기죠. 오래 한 경우는요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을 매일같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1년 동안 대표님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이 수상합니다. 그럼 수요일 목요일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대표님 오늘은 확실합니다. 월요일 날도 들어갔다가 또 한 2주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한 1년 동안 끌어간 분이 있어요. 외도는 맞기는 맞아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그냥 의심이었던 거예요? 의심이었어요. 근데 의심하시는 분들도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10명 중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현장을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보고 증거 수집한 것들을 보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너무나 올바르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선생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 잘 잡고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나 너무 힘드시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약도 좀 처방해서 드셔보는 걸 권해드린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제가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네요 해서 이제 상담 받고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조차도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다. 운 좋게 피해간 거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막 오히려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라고. 이거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뭐하러 하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야. 운 좋게 피해간 거라고. 내가 정을 봤는데 그러면서 막 분명히 있다고 막. 뭐 점이라는 것도 사실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많은 거를 몰두해서 다 쏟아붓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점을 내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맹신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노란 옷을 입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노란 옷만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난 사람이 없는데 노란 옷이고 빨간 옷이고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보다는 이제 그분을 더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 노란 옷이니까 뭐 원피스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노란색은 조심해야 된다. 그거 보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노란. 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똑같은 노란색이어도 뭐 밝은색, 뭐 레몬색, 무슨 색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을 보내주셨어요. 이 색이다. 이 색깔이니까 정확하게 이 색깔이라고 했으니까 나타날 거다. 우리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마. 어떻게 마무리는 그냥 잘 돌려 보내신 건가요? 예. 결국? 그렇게 해서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선생님 조금만 나쁜 맘 먹었으면 노란색 옷 입혀서 여직원 투입했을 거라고. 근데 전 그러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고. 정말로 노란색이 맞는지, 맞다면 이 노랑인지도 물어보시고. 또 밝은 데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간병북로 보다 보면 옆에 그 갓길에 비상차들 서 있는 그런 데에서 막 세워놓고 막, 그리고 낮에 일부러 공원 같은데 차에서 그런 거를 좀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창문도 이만큼 열어놓고. 열어놔요? 네. 공원이니까 저희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소리가 막 다 들리는 거예요. 보면 보일 정도. 그런 걸 즐기는 분들도.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 지금 딱 떠오르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뿐이지 너무나 많다. 공원에서 그러면은 적발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증거 수집도 보이죠. 직접. 원래는 이제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간통죄로 형사로 이제 엮으려면 성관계 현장을 적발을 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내 배우자가 상대방과 숙박업소를 간다. 그러면은 몇 톤지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한 흔적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간통죄로 잡아 넣을 수가 있었던 건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부터는 증거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꼭 그 성관계 현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정신적인 외도도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판례도 있고요. 되게 넓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숙박업소를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체증을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이 되는데 굳이 성관계 현장이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는 저희도 굳이 안 보고 싶은데 보여지니까 썬팅도 안 지나지, 낮이지. 그리고 썬팅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햇빛 받는 각도에 따라서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고 반사돼서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줌을 할까 말까 막 이 정도도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마주하셨던 그런 사례들 중에서 관계성이 좀 특이했던 불륜 사례가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여러 장르가 있는데 의사, 간호사, 직장 동료, 동호회 이런 것들도 되게 많지만 조금 특이한 경우로는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요. 유치원에 데려줘요. 그 유치원 같이 오는 학부형이랑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데려다주고 이제 이들은 만나서 또 차 마시고 밥 먹고 놀러 가고 이렇게. 그 일단은 아이를 아침에 데려다주잖아요. 등원 시켜 놓고 이제 뭐 차 한 잔 마시고 차 타고 나가서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 끝날 시간에 또 데리러 오고. 검거는 어디서 하셨어요 그럼? 그 자주 놀러 다니더라고요. 숙박업소도 가고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좀 티나게 머리를 많이 써요. 그냥 이렇게 같이 내려와도 누가 봐도 학부형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가서 여기서 다시 만나고 또 이렇게 가서 저쪽에서 다시 만나고. 어쨌든 근데 외도 불륜을 하다 보면 정말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들은 10년 이상도 전혀 티가 안 나게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루틴을 정확하게 벗어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아예 생활화돼 버려서 그런 식으로 안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지만 대개는 사람이 좀 무뎌지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막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되면 핸드폰 세팅부터 싹 해가지고 냄새나나 뭐 내 향수도 한번 뿌리고 뭐 머리 스타일부터 해서 뭐 다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어느 날 그냥 문득 핸드폰 세팅을 안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굳이 신경을 안 쓰네?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팬티를 뒤집어 입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직장을 갔다 왔는데 속옷을 거꾸로 입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무뎌지면서부터가 점점
하나씩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탐정 일을 꽤 오래 하셨으니까 하시면서 마주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경악스러웠다 할 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워낙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부터 현장 일까지 다 직접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사건들이 다 기억은 남아요. 기억은 남는데 그 중에서 경악스럽다고 할 만한 것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약간 좀 방패 삼아서 그렇게 본인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사용을 해서. 그럴 때는 약간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감정이 좀 실린다든가,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들, 어린 아이라면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려요. 아이를 못 보게 외도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유리한 조건을 잡기 위해서 아이를 줄 테니까 어떻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본인이 외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가스라이팅을 엄청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조차도 외면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죠. 니네 뭐 엄마가, 니네 아빠가 이랬다, 아빠한테 뭐 이랬고 엄마한테 이랬다 하면서 아이들조차 마음이 돌아서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아이들을 무기로 삼아서, 예, 그렇게 하는 경우. 그냥 바람피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랄까 조금 더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 되게 좀 뻔뻔하다라고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다 뻔뻔해요. 현장을 직접적으로 오고 싶어하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 이제 숙박업소까지 들어가는 걸 저희가 이제 증거 수집을 해놓고 의뢰인을 부르죠. 여기 들어갔고 이제 기다리다가 나올 때 가시면 된다. 근데 차 안에서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이 사상 교육을 시켜요.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소송을 걸어서 내가 받는 것보다 물어줘야 될 게 더 크거든요. 때린다든가 막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 교육을 1시간 정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사실 여기서 발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숙박업소를 같이 나왔는데 뭐 지금 손도 잡고 있고 팔짱도 끼고 있는데, 근데 단 한 명도 인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숙박업소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반응들이 좀 제각각이긴 한데, 순간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순간 놀래가지고 덤비는 경우, 막 덤벼들어요. 막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멱살 잡고 막 오히려 놀래서 자기 배우자한테 또 덤벼버려요? 자기 배우자 말고 이 상대편 상간남이, 상간남이 나한테 덤비는 네, 거예요?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잡혀 있어야죠. 목에 상처도 나고, 이건 또 별개로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신 교육을 시키는, 때리면 맞고 고맙습니다 해라, 이렇게 민사 형사상 같이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또 예쁘게 찍고 있고, 폭행 증거 같은 거. 네. 그럼 그걸 내 배우자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막 때리고 말리지 않나요 보통? 되게 의뢰인이 상간남한테 뭐라고 하고 있으면 내 배우자는 상간남 편을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팅을 하면 저희가 여쭤보는 게 어떤 목적이시냐를 여쭤봐요. 소송 목적이신지 아니면 자기 뭐 마음을 풀기 위함인지. 근데 대개는 소송 목적이긴 한데, 유독 지금껏 10몇 년 동안 너무나 그런 것들을 당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당신 바람피잖아 맨날 싸울 때마다 이야기하면 너는 정신병이다, 넌 정신병원에 가둬놔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나 억울한 상황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특히나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오고 싶어 하세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진짜 힘든 순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 언제일까요?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아무래도 감정이 조금 개입될 때,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의뢰인 상담을 하고 이제 현장을 들어갔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 본 사람 앞에서 내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건데, 막 그렇게 펑펑 울고 막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도 되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직원들이랑 회의를 할 때, 야, 요거는 꼭 잡아야겠다, 우리가 무조건 잡아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짐을 하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이렇게 딱 현장에 투입을 하는데,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픈데 태어날 때부터 아팠고 평생을 아파야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어린 아이인데 이혼을 요구를 하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생활비조차 전혀. 근데 병원비가 엄청 많이 든대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땡겨다 쓴 거예요. 이제 이혼만 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게 했는데 이혼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당장도 빚더미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돈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직장 다니면서 좀 벌어요, 남편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들어가 보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만나는 여자애 뭐 막 사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피가 끓는 거죠. 저 새끼 봐라, 집에 아픈 애가
지금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돈은 매달 부족하니까 막 여기저기 땡겨 쓰고 막 신용불량자에 막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명품을 사고 있어? 그럼 사실 저희들도 이제 증거 수집을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많지만 그럴 때만큼 이렇게 쫙 땡겨가지고 한 30배 땡겨가지고 막 얼굴 막 모공까지 다 보이게끔 에이 못생기게 나와라 이러면서 막 다 해가지고 그럼 이혼 소송을 하신 분 네, 거예요? 그 외도와 또 재산 분할 문제는 별개다 보니까 어쨌든 유리한 방향으로 가셨죠. 그분도.